안녕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책을 읽는 하루.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중제목: 어쩔 수 없는 인생은 없다. 적성에 안 맞고 사람들하고도 안 맞는 직장인데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어요.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우울증이 생겼는데 이혼을 못해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고,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갔을 뿐이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이 나서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한편 이들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내 삶의 통제력은 내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자. 힘든 순간이 와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희망을 꺾는 소리를 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즉, 이런 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바꿀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30대 현상 씨는 어떤 순간에도 자기 인생의 통제력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어릴 적 현상 씨는 술만 마시는 아버지와 매일 신세 한탄을 하며 자식들에게 화풀이하는 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행했다. 왜 부모님은 서로를 저렇게 미워하면서 헤어지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현상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 3교대 생산직으로 일했다. 너를 키워줬으니 다달이 생활비를 붙이라는 부모의 요구를 무시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대학을 갔다. 이기적인 자식이라는 부모의 악다구니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편의점 음식으로 점심을 때우면서도 꼭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갈 거라고 다짐했고, 결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자신이 원하던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현상 씨는 부모와 같이 살아야 했던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내 것이기에 자신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는 의지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안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살면서 겪고 행하는 모든 일은 4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가로축은 나의 의지고 세로축은 나의 행동이다. 하고 싶다 에서 했다. 대학원에 가고 싶었는데 노력해서 갔다. 내 집 마련이 꿈이었는데 드디어 집을 샀다. 안 했다.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못 갔다.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 갔다. 하기 싫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대안이 없어서 그냥 다니고 있다. 결혼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계속 같이 살고 있다. 안 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었다. 이기적인 친구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관계를 끊었다. 우리의 삶은 1번, 2번, 3번, 4번으로 골고루 채워져 있다. 아래의 예문을 읽어보자. 아침 6시 30분에 예약해둔 알람이 울렸다.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고 침대에서 몸을 강제로 일으키며 하루가 시작되었다.
후다닥 샤워를 하고 머리를 대충 말리고 비비크림을 얼굴에 찍어 발라 화장까지 마쳤다. 토스트를 구워 잼과 함께 아침을 차렸다. 바쁜 와중에도 커피 원두를 그라인더에 갈아 핸드드립으로 내려 마셨다. 출근길에는 항상 영어 공부를 하느라 이어폰을 꽂고 강의를 듣는데 오늘은 왠지 공부하기가 싫어서 그냥 음악을 들으며 출근했다. 평범한 아침 일과처럼 보이지만 쪽에서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골고루 섞여 있다. 1번. 아침으로 토스트와 핸드드립 커피를 먹는 것을 좋아해서 시간을 내어 챙겨 먹었다. 2번.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건 정말 고역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3번. 화장과 머리 손질에 시간을 더 쓰고 싶었지만 못했다. 4번. 영어 공부가 하기 싫어서 안 했다. 다음 1번과 4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내 의지와 통제력을 발휘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살면서 1번과 4번 영역을 점점 넓혀가면서 자기 인생의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2번과 3번이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며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한 것이다. 이 영역이 많아지면 내가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며 살고 있다는 감각이 줄어든다. 이런 영역이 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보자.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사는 노예의 삶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1번과 4번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라면 2번과 3번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다. 2번과 3번 중 더 견디기 힘든 영역은 2번이다. 적성에 맞지 않고 연봉도 낮은 회사에 억지로 다니는 직장인. 경우 없는 시댁이지만 도리를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에 따르는 며느리. 따돌림 당하는 것이 싫어서 수영반 회원들과 강제 친목을 다지는 수영장 회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번은 2번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3번은 가능성과 욕망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못 갔다고 하더라도 사회 경험을 쌓은 뒤에 유학을 갈 수 있다. 미대를 못 갔더라도 취미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3번은 무능력과 포기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력과 의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당신의 인생에서는 몇 번 영역이 가장 두드러지는가? 1번과 4번 영역이 2번과 3번 영역보다 많다면 좋은 일이다. 자기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만약 2번에 해당하는 항목이 다른 항목들보다 훨씬 많다면 하나씩 줄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2번은 단순히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지속하는 상황이나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타인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상황은 얼핏 보면 2번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기 위해 내가 선택해서 하는 공부이므로 2번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영역이 줄어들면 저절로 다른 영역의 넓이가 커지게 된다. 혼자 하는 땅 따먹기 제로섬 게임인 셈이다. 어쩔 수 없다는 아주 간편한 말에 더 이상 숨지 말자.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의 통제력을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가치관이 있어야만 삶에서 자유로워진다. 혜진 씨는 스스로를 걱정 인형이라고 말한다. 매사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고민하는 것을 넘어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걱정하는 걱정 부자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끊임없이 머리를 혹사시키며 고민하고 알파부터 Z까지 사전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정보는 모두 헤집어서 끄집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닥칠 영향까지 시나리오에 포함한다. 거기에서 그치면 좋으련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일과 관계된 질문을 한다면 어떤 답변을 할지까지도 세심하게 마련해준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느라 막상 필요한 일에 쓸 에너지는 없어서 매사에 무기력하고 피곤에 절어있다. 혜진 씨는 심각할 정도로 우유부단했고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지와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제로인 상태였다.
머릿속이 마치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 현재 혜진 씨에게 필요한 처방은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신경을 쓰는 것, 자신만의 헌법 1조를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혜진 씨의 헌법 1조는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 혜진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 혜진 나라의 주권은 혜진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혜진으로부터 나온다. 스스로의 도덕과 법을 세우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갖기 힘들다. 하지만 내면의 질서가 잡혀 있다면 나름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관계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러한 가치관과 원칙이 내 삶을 억압하고 통제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은 가치관과 원칙이 있어야만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는 안다.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정해줬을 때 오히려 아이가 그 테두리 안에서 편안해한다는 것을. 장난감은 자기 방에서만 가지고 노는 거야. 달달한 군것질은 식사 후에 하는 거야. 저녁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어야 해. 등등의 원칙 안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 오히려 원칙 없이 그때그때 부모의 기분에 따라 혼이 나거나 칭찬을 받을 경우 아이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한다. 부모의 기분이 가치관이자 원칙이 되기에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 삶을 살게 된다. 스스로의 원칙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걱정인형 혜진씨와 달리 대학원생 근영씨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원칙이 잘 잡혀있는 사람이다. 소위 말하는 부잣집 딸이었는데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업을 이어갔다. 주변에서는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했지만 부모의 돈은 자기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힘든 박사 과정을 밟아 나가는 와중에 지도 교수의 갑질을 겪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도 교수의 불합리한 요구에 노를 했다는 이유로 연구소에서 쫓겨나고 강단에도 서지 못하게 되었다. 힘든 1년을 보냈지만 이내 교수가 비리로 징계를 당하면서 다시 연구를 이어갈 수 있었고 강의도 맡았다. 만약 근영씨가 자신의 원칙을 부수고 불법과 부도덕에 협조했다면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근영씨의 가치관과 원칙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일조했다. 제대로 된 가치관과 원칙은 나만의 스펙이 된다. 물론 이런 스펙이 성공한 인생을 만든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소중한 것을 지킬 수는 있다. 바로 나의 자존감이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개념과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기 주도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치관과 원칙을 지키는 삶은 느리고 험한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당신이 온갖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걱정과 후회에 그때 왜 그랬을까? 순환 열차에 올랐을 때 그래도 그게 맞는 거야 라며 멈추게 해준다. 자기 비하와 우울의 특급 열차에 제 발로 올라타 신나게 계란도 까먹고 사이다도 마시며 마음의 병을 키우고 있다면 당신의 나라가 안녕한지 들여다보자. 당신 나라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신으로부터 나온다. 오늘은 부쩍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많이 절기도 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정확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하루의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